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으로 오늘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해학과 석좌 교수, 카이로스 허웨테 미술관 관장, 미술세계 아카데미 이모그래피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예술의 전당 서해 아카데미 지도교수 그리고 무산 서해 이모그래피 연구원장, 이지 갤러리 관장이신 현대아트 조형예술가 허웨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허예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앞에서 작가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네. 저 현재 서해와 이모그래피 연구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고 작품 세계는 현대 아트 조형 예술을 하고 있으며 이지 갤러리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영예로운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수상하신 상이고 어떤 상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995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그땐 좀 권위가 있었고 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네.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최소한 그 문화부 장관도 직접 와서 커팅도 해주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해 부분에서 대상이라는 건 전체에서 1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 한 2,000명 내노라는 작가들이 응모해서 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5살 때부터 한문과 서예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린 나이에 한문과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좀 우리 집성촌이었는데, 네. 그거 전부 다 가 쓰고 한복 입고 하는 학문 쪽에 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큰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제 서당을 차려서 생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분위기에서 저절로 5살 때부터 한문과 서예를 큰아버지 또 할아버지께 직접 배웠고 또 배우다 보니까 또 이제 서예를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서당을 하셨고 아버님도 예. 서당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서당과 평생을 그냥 초야에 묻혀서 한학을 하시고 또 안시도 짓고 또 서예도 하시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천자문을 외우고 맹신보감을 외우고 서예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그쪽에 그게 가장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이셨다고 하던데요. 이제 어린 5살 때부터 이제 서예를 시작하고 한문과 이제 서예를 이제 같이 동시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네.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 전국대 가장 권위 있는 대회 나갈 때마다 네네. 대상을 수없이 수상했고 고1 때부터는 1, 2, 3 전남 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전에 미술대전이 있듯이 도전에도 굉장히 권위가 국전 못지않는 전남 도전에 권위가 있는데 1, 2, 3학년 때 다 입선을 했습니다. 이야, 나이를 올려갔고요. 네. 그리고 고2 때는 개인전을 해서 저 작품이 다 팔리는 솔드아웃까지 이렇게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고2 때 개인전을 하셨다고요? 예, 와, 예, 정말 예. 대단하시네요. 예, 그 현재 현대 조형 예술가신데요. 예. 조형 예술이란 어떤 분야의 예술인지요? 조형예술이라는 것은 그 다각도로 이제 여러 가지 융합을 주로 많이 이제 하는 예술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조형이라는 것은 뜻을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적인 행태를 만드는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내 그 조형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 조형 예술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서예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현대 예, 조형 예술로 오기까지가 뭔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 과정을 좀 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예에서부터 평생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서예의 대상까지 이제 획득하고 난 다음에 서예 정각 한국화를 다 이제 섭렵을 융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예 한계를 극복해서 현대 미술과 융합해야 새로운 예술 장르가 이제 탄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모그래피를 창시했습니다. 이모그래피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모션과 그래피, 즉 말해서 감성과 합성합니다. 그러면 이모그래피 세계는 어떤 걸 이모그래피 세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서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주적 에너지와 생명을 불어넣는 융합예술로서 한지 위에 영혼을 울리는 한획을 걷는 붓질로서 천변만한 형상을 담아낸 것입니다. 또한 그 전통 서화 예술의 정신성과 조형성을 근거로 하여 현대성을 충한 결과로서 사물의 본질 속성 너머의 참모습에 가장 단순한 형상으로 임팩트 있게 표현한 것을 이모그래피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작품이 예, 중고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 이모그래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도 이제 쓰고 그래서 체계화를 시켰는데, 이제 그걸 때마침 중고교 교과서에 생활과 철학에 수록되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예술 장르인 이모그래피 창시 이후에 또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을 하셨는데요. 세계 네네. 무대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예. 세계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모그래피 창시 이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논문을 이모그래피에 대한 논문을 체계화해서 세계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이나 검증받은 그 미국 독일전, 미국 순회전에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미국 순회전도 5개 갤러리가 저를 이제 특별 초대전으로 타이틀은 이모그래피 창시라는 타이틀로 7개월 동안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ABC 방송, 폭스 방송에서 크게 방영했었고요. 네네. 아울러서 이제 이후에 또 스웨덴 국립 세계문화박물관 초대로 제 이모그래피 그 창시된 그 작품 세계의 특별전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서인 생활과 철학에도 수록돼 있었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을 비롯해서 이제 2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제 신문, 방송 등 주로 이제 메이저급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제 현대 조형 아트 예술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가님이 창시하신 이모스컬 퓨처라는 예술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모그래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모그래피가 그 종이에 한지 위에 저 붓질로서 천변만화 한 2차원 세계라면,
이모스컬프처는 또 이제 그 한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구성되어진 3차원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현대 조형 예술가로 이머스쿨 예. 퓨처로 창시한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모스컬프처 작품 시리즈로 언론과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으며 위대한 탄생 작품 전시와 예술인생 55년을 맞아 생명의 꽃 작품 세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정체인 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심장의 울림,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림의 꽃길, 이후에 헤아림의 꽃길에서 내가 품은 꽃길, 이렇게 이제 작품 시리즈로 네. 주로 이제 작품 세계에서는 사랑을 바탕에 두고 생명체의 경이로운 존재 가치를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많은 생명의 꽃을 그리며 꽃을 피워내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에 작품을 만나면 신비한 생명의 파장이 전해지는 울림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 스컬프처의 조형 예술 작품 세계는 매월 20만 명이 방문하는 영국 아트 잡스 갤러리에 소개되고 있으며 미국 CNN과 그레이트 빅 스토리 채널에 미에 포커스를 맞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 한국을 대표하는 장인으로 소개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 스컬프처라는 현대 조형의 해화와 조각 설치 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서 3D 작품으로서 관객의 곁으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저의 그 새로운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그 철학을 직접 붓으로 써서 기술한 메시지가 담겨진 입체 조각들로 우주와 생명의 원초적 현상에 비롯된 작품 세계이며 정신과 혼을 쏟아내는 자신만이 갖는 조형 질서와 현대미학을 도입하여 시대의 감각에 부응하는 신개념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작품들은 그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고 심오한 매력으로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작품 세계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 네. 세계적인 평론가가 작가님의 예. 작품 세계를 주로 이제 평론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작품을 평론하신 분이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켄 데일리라는 그 대학교 그 명예 교수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네. 여기 어떻게 평을 했냐면 허작가의 기록된 언어가 이제는 그 자체로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된 이원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허작가의 손을 통하여 언어들이 서로 어우러져 결합되어 종이 위에 직접 쓴 정보 조각들, 단어와 문장들의 조각들이 서로 쌓여서 접히고 소용돌이 치며 앞으로 돌고 나아가면서 그 언어들은 존재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꽃으로 활짝 피워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기존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합법을 강구한 현대 아트 조형 예술가로 개별적인 세계를 전개하여 예술성과 감성이 풍부하다 했고 생명의 탄생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든 세상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끊임없는 창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미의 창조이며 새로운 미에 대한 추구와 도전이며 지금도 변화하며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세계가 세계화되고 현대 예술사의 또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는 진행이라고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굉장히 극찬을 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아트 히스토리 박사이자 평론가인
타니아나라는 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예, 타티아나. 예. 타티아나 이분이 네네. 특히 선생님 작품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뭐 또 네. 직접 선생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 연구실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 타티아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타티아나 로센슈타인인데 이제 독일 분인데 그 생존 작가 중에서 최고로 비싸게 판매된 작가 제프쿠스 그 작품이 현존 작가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네. 그 제프쿠스 작품 한 점에 네. 1,100억 원에 팔립니다. 1,100억 원이요? 와. 예, 네. 1,100억 원에 네. 팔린 세계 유일한 네. 생존 작가에서 최고로 비싸게 팔린 작가인데 그분은 평론을 했던 타티아나 로센슈타인입니다. 네. 그러면 타티아나란 분은 작가님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저 나름대로 알려져서 그런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독일에서 저의 연구실에 있는 방배동에 직접 찾아와 실제 작품을 보고 이제 평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서 네네. 작품을 직접 봤습니다. 네. 여러 점을 보고 평을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생명의 소용돌이를 입체적이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허작가 이무 스쿨 부채에 이제 좀 감탄했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네네. 감정과 조각을 결합한 신조어로 작가 철학을 직접 붓으로 써내려간 메시지가 담겨진 입체 조각들로 이루어진 작품 세계다. 즉 말해서 이제 제가 작품을 할 때 저 철학 담론을 하나하나 글을 다 짓고 한 주에 직접 붓으로 글을 세필로 다 써서 그것을 수만 개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 구성을 이루게 하는 작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돌아간 로젠슈타인이 2020년 정도에 독일 문화, 영화, 예술 그 부분에 평론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서해를 현대 예술로 발전시켰다는 평이고, 서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예술적 자유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북과 융합의 추상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다고 썼으며 정제된 행태의 아름다움, 수공의 보석, 절대적인 조화 등의 호평으로 저의 작품 세계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타티아 로젠슈타인이라는 분이 예, 정말 그 아까도 가장 1,1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작품을 평론하신 분이 또 우리 허 작가님의 평론을 하셨을 때 수공의 보석, 절대적인 조화 막 이런 예. 호평을 하셨네요. 예, 이야.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영광이셨겠어요.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또 한 네네. 가지 더 붙이자면, 네네. 그런 분을 이제 평론을 하시고 제프콘스를 평론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작품값을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억대 단위로는 받는다 했더니 그 정도 갖고는 너무 미치지 못한다고 더 많이 받아라고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졌어요. 너 억대. 저 작품 세계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그래요.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 평론가 이 타티아나 로젠슈타인의 평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네. 선생님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도 그러니까 모든 열정과 또 크게 또 자신감과 또 저의 예술 세계를 같이 거기에 어울리는 그 걸맞는 그 정세에 걸맞게 저도 기대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작가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셔 가지고. 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청하면 인터뷰해 주실 거죠? 아, 저 네. 얼마든지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작품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네, 작품을 완성하는데 진짜 정말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작가님 작품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100호짜리 작품인데 네. 직접 붓으로 저 철학 담론을 그 작품에 대한 먼저 주제를 잡아서 담론을 쓰고 철학을 써서 조각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조각이 한 3만 개 들어가더라고요. 한 네. 작품에 숫자만 3만 개지 직접 씌워보면 까마득 할 그러게요. 것입니다. 예, 정교하고 또 세밀하고 이제 이렇게 작품을 또 치밀한 구도까지 또 색칠까지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음.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작품 그래서 하는데요? 예, 한 작품 하는데 이야. 조각만 해도 그렇게 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구성해서 붙이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희열과 또는 기쁨에 또 마지막에 작품의 완성도의 그 기대감의 기쁨을 미리서 상상을 해보면 희열을 느끼고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은 깨우친 점은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에서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아 세월은 예, 채워가는 것이다. 네네. 세월은 채워가는 음. 것이다. 네. 이런 거 유명한 명언이지만은 제가 가장 가까이 표현을 쓰고 싶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아 정말 채워가는 멋진 것이다. 말이네요. 예, 네. 예, 그 타티아나라는 그 평론가가 예, 선생님 예, 작품이 억대도 너무 예,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렇게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은 그렇게 긴 시간 한 작품에 매달리시려면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 건강은 그 작업 시간에 네. 보통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집중할 때가 신진대사가 가장 멈춘답니다. 건강에 늙지를 않는데요. 아니 어느 20시간을 하시면은 하루가 예, 24시간인데 예, 주무시는 건 얼마나 주무시는 거 4시간 정도 잡니다. 어머 세상에. 예, 평생을 그렇게 이제 하다시피 하다 아 보니까 네. 습관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그 작업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희열을 느끼고.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작품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꽃길이란 그 음. 차원이 좀 달리죠. 꽃길을 우리가 풍경으로만 보는 꽃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꽃길이 음.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길이라고 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도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도 이제 한 20시간 조금 못 미쳐서 그래도 이제 가볍게 한 30분간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산 동네 한 바퀴 한 도시고. 바퀴 돌다가 이제 어. 푹 잡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쩌면은 우리 작가님은 꽃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예, 듣고 나니까. 예, 제가 이제 스스로 또 그걸 택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건강 관리 잘하셔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계적으로 저희 작품 세계가 꾸준히 알려지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실천해서 K 문화에 특히 우리 그 미술에서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모든 주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네.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문화 시간. 오늘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하셨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이지갤러리 관장이신 현대아트 조형예술가 허회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